안녕하십니까. 전국권의 혼술이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아 시간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아싸리 판이 됐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아싸리 판이 됐는데 김종인의 저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촉발했죠. 다중 핵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주도권 다툼, 일종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폭발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 상황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문제를 둘러싸고 이준석과 통화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은 발췌문을 공개를 하고 또 원희룡은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저거 금방 정리. 자, 그래서 저거가 누구냐? 누구를 정리하느냐? 윤석열을 정리하느냐? 아니면은 충돌, 이 갈등 국면을 정리를 하느냐? 그것까지도 아직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또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편을 들면서 끼어들었죠. 그래서 계속 윤석열을 향해서 이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날카로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태경 의원, 또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왜 당 지도부를, 대표를 흔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희룡에게 이 예비후보직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핵분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각 대권주자들, 나름대로는 손익 계산을 다 하고 있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해 득실이 있는지 다 따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보면은 이준석은 지금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절교하던 SNS도 끊었고 사실상 당분간 끊은 상태고 또 당 회의에서 당 대표가 모두 발언도 삼가하는 그렇게 상당히 침체된 침울한 그런 모습인데 또 모르죠. 또 어떻게 또 다른 분란을 또 일으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준석은 의기소침해졌다. 그래서 후보 토론회 같은 것 그리고 오늘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좀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경선 예비 후보들 토론회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장 서병수 의원을 할지 말지 이것도 결정을 못하고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처지에 이준석은 빠졌고, 자,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설화 이 프레임에도 갇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대외 행보를 좀 자제를 하는 이 잠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도 빠지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 빠지는 것은 이준석과 원희룡의 통화에서도 이준석이 나오죠. 일반 여론조사뿐이 아니고 당내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하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저거 곧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말끝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언론 노출 빈도가 막 올라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것도 두 사람 통화 내역이 나오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고 특히 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은 최근 들어서 윤석열 이것보다 원희룡 이 이름이 오히려 더 많이 노출이 되는 언론도 그렇고 SNS상이나 인터넷에 더 자주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같은 경우는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좀 올라가는 특히 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최근에 잘 안 보이는 사람. 원래 지금 홍준표가 2위, 범야권의 2위 자리를 거의 차지를 하고 윤석열을 막 추격하고 있는데 원래 그 정도 역할을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거의 언론 노출도 되지 않고 이 지지율도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권 도전 출마 선언만 하면은 두 자릿수 지지율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좀채 안 오릅니다. 그리고 존재감도 상당히 옅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발로 다중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은 다 따로 있죠. 이준석, 윤석열, 원희룡, 뭐 하태경도 있고 홍준표 막 이렇게 싸우는데 최재형 스타일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이 좀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내부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최재형 전 원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단 어떤 파이팅이 없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죠. 결기가 좀 없다. 활기가 약하다. 미담 제조기 이런 것은 좋지만은 미담 제조기라고 해도 그걸로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정책 비전도 보여야 되고 정치력도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캠퍼 안의 참모들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이 최재형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당내에 이런 이준석발 핵분열이 있을 때 이 이슈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내서 특유의 목소리, 최재형 특유의 목소리를 내서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 활동을 지금 잘 하지 못한다. 캠프 쪽에서. 자, 그런 분석도 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다중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최대 피해자는 최재형이다. 그래서 최재형이 좀채 뜨지 않는다. 심지어 중도 사퇴설까지 나왔었죠. 자, 최재형은 왜 안 뜰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그 MBC와 코리아 리서치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서 최재형 지지율은 3.9%입니다. 두 자릿수는커녕 처음에 막 등장했을 때 5%, 6%까지 갔었는데 3.9%에서 5위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29.8, 윤석열 19.5, 이낙연 10.6, 턱없이 뒤졌죠. 그리고 홍준표 5.3에게도 밀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금 당장 최재형에게 이 1차 목적은 국민의힘 안에서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 국민의힘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성적표가 더 초라합니다. 최재형의 성적표. 자, MBC 코리아 리서치 같은 조사에서 이 지지율 3.7% 받았습니다. 여야가 아니고 야권 후보만 놓고 조사를 했는데 3.7%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22.8, 홍준표가 14.5, 홍준표가 상당히 추격을 하고 있죠. 최재형이 아닌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의 맞수로 막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10.2, 안철수도 5%, 원희룡도 4.1%, 그 다음이 최재형입니다. 6위, 범야권 후보 안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도 뭐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추이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최재형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대선 주자 후보 선호도 조사에 대상에 끼지 못하는 굴욕도 당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는 갤럽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선정하지 않고 그냥 물어봅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조사에서는 이 후보군을 이렇게 딱 정하죠. 한 10명 정도 쫙 불러주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불러주면서 한쪽만 먼저 앞세우면 안 되니까 불러주면서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데 최재형이 10명 안에 못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에서 13일, 14일 실시한 조사였는데 후보 10명을 불러줬는데 그 안에 최재형이 없었습니다. 자, KSOI 쪽은 자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탈락했다. 왜냐하면은 여당 5명, 야당 5명을, 여권 5명, 야권 5명을 하는데 그 직전 조사에서 범진보 후보, 범보수 후보 이렇게 이 내부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그때 5위 안에 들었던 사람들만 모아서 10명을 했다. 그런데 최재형은 직전 조사에서 야권 후보,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6위였다. KSOI가 그래서 탈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탈락을 시켰고, 자, 여기서 6위에서 탈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MBC 코리아 리서치에서도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최재형은 6이었죠. 그러니 5명씩 하는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캠프 쪽은 반발을 하고 있죠. 반발을 하면서 가령 그때 6위를 범보수 후보에서는 6위를 했지만은 여야 통틀어서는 최재형보다 뒤에 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번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차별 아니냐 이런 또 반발을 하고, 혹은 범보수 후보에서 이렇게 밀리는 것은, 최재형이 밀리는 것은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최재형을 강한 상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선택을 한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최재형을 오히려 배제한 것 아니냐. 약한 사람들을 대신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최재형의 지지율은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죠. 윤석열의 대안이다, 대체제다, 플랜 B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었고, 그렇게 하니 최재형이 왜 내가 플랜 B냐, 대체제냐, 나는 나다, 내가 주체다 이렇게 기세 좋게 출마 선언을 하고 했는데 두 자릿수 지지율은 문제없다고들 다 봤지만 지금 두 자릿수는커녕 지금 범야권 후보 지지율에서 6위에 머무는 일종의 군소 후보로 전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한 언론에서 쿠키뉴스라는 데서 8월 13일 날 최재형 중도 사퇴론까지 제기를 했죠. 일종의 사설 정보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도 사퇴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제목이 단독 최재형 캠프 내부서 중도 사퇴설 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사퇴설이 돌고 있다. 그리고 사퇴 시점도 참모들이 언급하는 것 같아. 적절한 타이밍을 잡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최재형 후보의 몸값이 높을 때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를 지지하며 포기하는 그림이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다. 그리고 후원금 내역이 기대에 못 미쳐서 캠프의 간부들이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식의 국신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당장 여기에서는 마타도어다. 캠프 쪽에서는 마타도어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중도 사퇴설은 없다. 중도 사퇴는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대응했죠. 자, 그런데 그런 말이 보도가 될 정도로 지금 최재형이 좀 떠지 못하는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떠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주변 환경 탓도 있고 본인 탓도 있겠죠. 주변 환경 탓은 최재형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지금 안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판이 벌어지고 서로에게 막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당에서 후보들에게 어떤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3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대표 중심으로 무슨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이게 아니고 각자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당 차원에서 노하우가 있으니 당 차원에서 공약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 후보들이 좀 골라가게 하는, 물론 후보들의 특화된 공약은 본인들이 하지만은 공통된 공약 같은 것을 또 제공도 하고 네거티브가 일어났을 때 당의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어서 본인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방어도 해주고, 자, 이런 역할을 당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다른 주자들 윤석열과 싸우고 원희룡과 싸우고 이 싸우느라고 전혀 그런 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 상황이 결국은 피해가 최재형에게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캠프의 자체적인 그 문제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최재형이 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군소주자로 지금 막 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최재형이 반전을 할 기회는 아직 있죠. 자, 이달 말에 후보 등록을 해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그 중간에 9월 15일쯤에 지금 10몇 명 중에서 8명으로 추리고 또 4명으로 추리고 이 과정에서 TV 토론도 있을 거고 마스 토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데, 자, 그때 최재형이 다시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를지 아니면은 지금 다크호스였는데 군소 후보로 전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지, 특히 저는
홍준표와 최재형의 2위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국건의 대들보였습니다.